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조금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는 제 이론이에요. 어, 제가 여기서 오면서 되게 놀랐던 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런 뛰어난 사람들의 생각을 읽었잖아요. 그게 뭔 소리야 이랬는데 그거를 이해했을 때 그래 정답이 그래 이거겠지 라고 납득이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물론 천재들이 하는 생각이니까 정답이 이거고 나도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군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차피 애써봤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였는데 근데 거기서도 더 제 색깔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 이론을 조금 더 촘촘히 해 나가야 할 것 같고 그게 제가 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즐거운 기분입니다. 어쨌건 제가 이세리론 책은 1, 2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모든 우리가 정답을 생산해내는 어떤 공통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을 했었잖아요. 이원론이 있는데 이원화된 이것을 잘 통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답 한 가지를 얻으려는 행위라고 했었고 또 저는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 헤매였던 무엇은 자기 자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세계가 이원화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하는 선택을 찾아 헤맸던 것 같은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자신의 선택과 똑같은 거는 뭐 파인만의 바나나라든지 어떤 환상 성애 같은 어떤 라캉이 말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합의를 하는 것들 그리고 뭐 파울로 코엘료 이야기에 나오는 행복 그리고 제가 헤매이던 정신과 물질이 겹치는 그 지점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다른 누군가는 이거를 공백으로 두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거기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뭐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근데 저한테 와닿는 단어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음으로 지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기표를 벗어나는 기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나만의 의미를 찾는 거죠. 나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마음으로 느껴서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것이 여러분한테는 똑같이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최대한 잘 전달하는 게 제가 저의 진심을 전달하는 거겠죠? 어.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선택인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다듬어 나가는 게 제 이론이겠죠. 저는 여기에 이것도 근데 이미 나와 있거든요. 지잭에서 읽었어요. 그 타자의 비존재를 완전히 떠맡는 행위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 행위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자기 자신의 선택이 그러니까 나와 세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고 해서 야 나는 네가 싫으니까 세상에서 없어져 이게 내 선택이야 이렇게 하는 건 전 그런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선택이란 것, 어떤 인간의 윤리적인 선택이란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주체성과, 그러니까 주체성과 타자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공존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건데, 그러니까 그 공존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게 내 자신의 선택인데, 그 그러니까 내 자신의 선택은 누군가는 공백으로 말했던 것 같고, 내가 읽었던 글들에서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 공백이라고 말했던 것 같고, 또 제가 여기서 그럼 자기 자신의 선택이란 뭐냐라고 한다면, 주체성과 타자성이 공존하는 정답을 찾는 거라고 했고, 그거를 지잭은
타자의 비존재를 완전히 떠맡는 행위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체성과 타자성의 공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 더 와닿는 표현이고 저의 말이기 때문에. 근데 지제에게 그 말을 좀 더 곱씹어보자면 우리가 이때까지 타자의 존재는 떠맡아 왔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어떤 타자의 존재를 규정을 했고 그 존재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이제 법을 집행해 왔죠. 근데 지금 더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은 타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비존재까지. 그러니까 타자를 완전히 내가 떠맡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 근데 타자를 완전히 떠맡는 게 쉬우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타자를 완전히 떠맡으면 내 주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됐잖아. 그런 내 주체성을 해야 하는 타자성을 못 받아들여서 우리 맨날 싸우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는 저는 그건 알겠다는 거죠. 완전히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음. 내가 타자성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어.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제 이론을 만들어 나가고 이게 더 제 이론의 특색이겠죠. 이전까지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 말해놓은 걸 이해한 것에 불과해요. 누구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자성을 완전히 떠맡을 때 내 주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까지 사람들은 내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를 변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조작해 왔다고요. 내 입맛에 맞게. 내 주체성이 사라지지 않게. 음. 라캉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죠.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나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나가는 게 만들어가는 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자성을 떠맡아야 된다까지는 왔는데 그걸 어떻게 떠맡으면서 내 주체성까지 보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되게 여기서 교묘하게 트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를 볼까요? 그는 뭐 이렇게 뇌 기능이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내 칩을 이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상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을 돕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타자성을 완전히 떠맡는 행위라고 보지 않아요. 어, 이게 제 개성이겠죠? 제 이론의 개성일 거고. 왜냐면, 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여서, 어, 어,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뺏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관점을 저는 가지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가 다른 누군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 어떤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야 한다고 봐요. 이 기술에 완전히 의존할 게 아니라 그거는 앨런 머스크 혼자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앨런 머스크 보고 네 일 아니면 신경 꺼라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가 그 기술을 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체제인 거겠죠.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타자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가 정말 타자성을 보존하고 싶고 정말 타자를 위한다는 타자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거기에 섬세하게 접근을 한다면 이 기술을 이용하되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게 해야 돼요. 그런 방안까지 세세하게 곁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만 노력할 게 아니죠. 이런 장애를 얻은 사람들도 정말 내가 바라는 게 저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가 저도 이제 이걸 더 잘 설명해 낼 건데 예를 들면 이건 또 지적이 들었던 예시이기도 한데 성 전체성을 우리가 새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우리가 성 전체성을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주어진 이거를 우리가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바꿔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제는 남자, 오늘은 여자, 내일은 뭐 제3의 성 이런 식으로 바꾸는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꽤 많은 고민과 어, 어떤 그런 주체성을 핵심에 두고 행동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검증하는 어떤 이제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게 우리한 지금 인류에게 놓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 일론 머스크가 정말 이 기술로 뭔가 사람을 지배하는 야욕이 있고, 그러니까 타자가 없고 자기 자신만 있는 걸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좀 우리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왜냐면 전적으로 이 기술에 의존하고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강요하는 듯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취할 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면 목적 달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거를 내가 주체적인 의지로 쓰겠다는 어떤 개인의 스토리를 표현해낼 수 있고 검증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잘 드러내야 되겠죠. 그게 단순한 스토리텔링은 아닐 거예요. 진심이 담긴 스토리텔링이겠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나의 주체성과 타자성이 어떻게 공존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걸 해내는 게 자신의 정답이라면 저는 그게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증명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증명하는 어떤 감각이라던가 눈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이때까지 지탱해왔던 타인의 존재만을 보던 법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법으로서 만들어져 나가겠죠. 그게 우리 인류의 문화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단계에 왔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양자역학을 발견을 했고 지금 그거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양자역학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윤리 철학도 끝에서는 지금 그렇다고요. 타자를 완전히 떠맡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멋진 이론을 해결해낸다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져야겠죠.
타자의 존재를 완전히 떠맡는 주체. 그게 양자역학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양자역학이 어떻게 확실하게 돌아가는지 방정식을 밝히는 것처럼 타자를 완전히 떠맡은 주체의 공식을 밝혀내야겠죠. 그게 앞으로의 우리가 굉장히 윤리적인 법으로 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키고 만나는 인류가 이해되는 어떤 한 공간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고 이때까지 밝혀진 게 대중문화로 많이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그 공식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그 공식으로 오갈 때 어떤 사고 과정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대중문화? 뭐 이런 거죠. 법이랑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들? 아니면 뭐 르세라핌의 예를 들면 타자를 망가뜨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계속 부활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세계가 나를 망가뜨려도 내가 세계를 고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나고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쉬워 보이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주체성을 확보하는 희생하는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르세라핌이 굉장히 좀 세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외모는 아이브가 더 예쁘겠죠. 근데 아이브가 내놓는 어떤 것들은 르세라핌보다는 깊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르세라핌이 좀 더 저력이 있는 그룹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르세라핌이 정말 타자성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냐? 그건 약하다는 거 이미 나온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타자를 공격을 겨우 안 하게 됐을 뿐이야. 르세라핌은 타자를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얘기들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한테만 에너지가 집중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얘기할 것, 제가 고민해 나갈 것 한 가지가 더라면 거기서 제가 제 개성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타자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주체의 가능을 탐구할 것 같아요. 어떤 그것의 극한인 지점에서 모든 인간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터가 마련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뭐 인종이나 국가나 그리고 정말 전쟁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